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310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운하엽 오래된 집입니다. 운하엽 오래된 집은 2023년 작품입니다. 네, 글작가는 토마스 하딩, 그림작가는 브리타 테큰트럽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안네 프랑크라는 아이가 살았던,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았던 집을 중심으로 어떤 가족이 살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집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아픔을 이야기로 승화하였습니다.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린센 그라흐트 263번지에는 400년 된 운하엽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안네 프랑크와 가족이 거주하던 집입니다. 이 이야기는 400년간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은 습지였던 이곳은 새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 운하가 만들어지고 옆자리에는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안네 프랑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안네 프랑크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집에 숨어 살다가 유태인으로 학살당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반하는 것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유태인 학살에 관해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여기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는 운하엽 오래된 집. 그래서 여기 집에 지금 누군가 그림자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뒷표지에는 암스테르담 한복판, 운하가 지나가는 어떤 집이 있어요. 벌써 4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화려하게 꾸며진 시절도 있었고 다 쓰러져 가도록 버려진 시절도 있었어요. 부자들이 살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깃들기도 했죠. 초록색 대문이 활짝 열린 날도 있었지만 추위가 찾아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숨어 살아야 할 때면 굳게 다쳤어요. 한 유대인 소녀도 운하엽 오래된 집에서 가족과 숨어 살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 소녀가 쓴 일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가 됐어요. 하고 대략적으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지고요. 여기 지금 강에 그죠? 풀들이 자라나 있는 여기가 습지입니다. 습지 상태로 있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여기 집은 습지에서부터, 습지 땅에서부터 시작됐어 하는 걸 보여줍니다. 1580년 암스테르담의 지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배가 지금 다니잖아요. 그 암스테르담에 가보니까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배에 의해서 배로 이제 쓰레기 차 역할을 하는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에 배를 띄워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운하엽 오래된 집 안네 프랑크 하우스. 그래서 이 오래된 집 이름이 안네 프랑크 하우스입니다. 자, 여기에요. 1954년 비밀 별채의 모습입니다. 비밀 별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암스테르담 한복판 운하 바로 옆에 높고 좁은 집이 있어요. 지어진 지 400년이나 된 오래된 이 집에는 비밀 별채가 붙어 있어요. 집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창고나 마구간으로 쓰였어요. 이 집에 중요한 역사가 담겨 있어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에 암스테르담이 급속히 발전할 때 지어졌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숨을 곳이 되어주기도 했죠. 그들이 바로 안네 프랑크와 안네의 가족이에요. 이 책은 안네 프랑크가 운하엽 오래된 집이라고 불렀던 어떤 특별한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작은 습지였어. 소, 외가리, 들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녀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해가 뜨면 소들은 풀을 되새김질하고 외가리들은 맛있는 물고기를 찾아 돌아다녔어. 들쥐들은 종종거리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잠시 킁킁 냄새를 맡다가 다시 조르륵 도망가 버렸어. 갈매기들은 꽥 소리를 내며 덮치곤 했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세월이 흘러도 날마다 비슷한 풍경이었어. 자, 어느 날 이곳에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습지는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어. 도시는 습지가 있는 곳까지 커지고 있었어. 아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왔어. 여기서 조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 남자와 여자들이 삽질을 하고 수레를 끌었어. 축축하고 질척한 땅엔 긴 도랑을 팠고 둑을 따라 나무와 벽돌로 튼튼한 장벽을 쌓았지.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이렇게 만든 물길을 운하라고 해. 네덜란드에는 이런 운하가 아주 많아. 운하 옆에는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흙을 높이 쌓아 올리고 바닷가 고운 모래로 덮었어. 여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석공이 왔어. 석공은 운하 옆 한 자리를 골라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어. 석공이 친구들도 왔어. 그들은 땅에 긴 말뚝을 박아 넣었어. 말뚝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했어. 하나 둘 셋 말뚝 내려 말뚝 내려. 넷 다섯 여섯 땅속 깊이 땅속 깊이. 네, 일꾼들은 말뚝이 박힌 땅 위에 멋진 집을 지었어. 커다란 벽돌로 벽을 쌓고 소나무로 마룻바닥을 깔고 초록색 대문을 달았어. 석공은 공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 본체 뒤에 커다란 다락방이 딸린 별채를 더 찧었어. 운하 옆 집이 다 만들어진 날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지. 운하를 따라 양옆으로 다른 집도 들어섰어. 뾰족한 지붕집, 평평한 지붕집, 파란색 덧창이 있는가 하면 빨간색 덧창도 있었어. 하늘로 높이 뻗은 근처 교회탑에서는 15분마다 종이 울렸어. 딩동 댕동. 여기입니다. 한 젊은 부인이 아이 12명을 데리고 이사를 왔어. 1653년이라고 돼 있죠. 그들은 살던 곳에서 도망쳐 이곳으로 왔어. 운하 옆 그 집은 가족 마음에 쏙 들었어. 반짝이는 창문, 밝은 색깔 문과 단단한 소나무 바닥이 좋았어.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어. 봄에 아이들은 집 뒤쪽 큰 정원에 꽃을 심었어. 여름에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땄어. 겨울이면 운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벽난로 앞에 모여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 집은 행복했어. 그러나 어느 날 전염병이 시작돼서 1709년입니다. 페스트가 운하를 따라 퍼졌어. 젊은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만 있어야 했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전염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 드디어 어느 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 여러 해가 지난 젊은 부인은 나이를 먹고 아이들은 집을 떠났어. 지붕에선 비가 새고 나무 바닥은 썩고 창문들은 깨졌어. 1708년과 1709년 유럽에는 기록적인 대추위가 닥쳤어. 너무나 추워서 운하가 몇 주 동안 꽁꽁 얼었어. 운하가 얼면 배가 다니지 못해 운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어. 이번엔 한 부자 상인이 부인과 함께 운하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 창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깔고 별채를 새로 고쳤어. 뾰족한 지붕도 납작하게 바꾸었어.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하녀들과 요리사가 있었고 좋은 친구들이 운하 옆 멋진 집을 찾아왔어. 집은 춤추고 웃는 소리로 들썩였어.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이 콜라주 기법이라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그죠? 30번의 여름이 지나고 부자 상인과 부인은 나이를 먹었어. 어느 날 아침 늙은 상인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부인은 떠나버렸어. 두꺼운 커튼을 친 듯 집 안에 어둠이 드리워졌어.
일흔 번의 겨울이 지나갔어. 집은 추위와 외로움으로 몸을 떨었어. 그때 5마리 커다란 말이 찾아왔어. 말들은 바닥에 깔아둔 집 위에서 잠을 잤어. 이곳은 따뜻하고 보송했어. 밤에는 거미와 쥐, 박쥐들이 뛰어놀았어. 근처 높은 교회 탑에서는 시간마다 4번씩 종이 울렸어. 띵동 띵동. 지금이 1841년입니다. 네. 자, 지금은 1853년입니다. 이제 운하엽 오래된 집은 일하는 곳이 됐어. 처음엔 한 화학자가 일을 했어. 뭔가 거품이 나는 액체들을 섞으면 기체가 올라왔어. 그 다음엔 어떤 가족이 와서 채소를 잘게 다져서 금속 캔에 넣었어. 통조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집은 종일 사람들의 목소리, 드나드는 발길과 여러 냄새로 가득 찼어. 집 뒤뜰에는 작은 밤나무가 뿌리를 내렸어. 네, 다음 1880년입니다. 운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점점 늘어났어. 사람들은 벽난로에서 속단을 떼고 변기에서 나온 물을 수로로 흘려보냈어. 거리엔 푸르스름한 스모그가 가득 찼어. 공기에선 썩은 달걀 냄새가 났어. 지금은 1885년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시계탑에서 막 세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불이야! 불이야! 고함소리가 들렸어. 불꽃이 지붕을 휘감고 있었어. 단단한 바닥이 휘고 반짝이는 창문은 깨지고 초록색 문은 부서져 버렸어. 말 4마리가 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운하를 따라 달려왔어. 용감한 소방관들 덕분에 집은 무사했어. 자, 여기입니다. 한 철공 기술자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어. 그 사람은 아주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 철제 침대를 만들고 새 난로를 만들었어. 아이들은 집을 좋아했어. 집은 웃음이 펴지며 어둡고 먼지 쌓였던 집안 구석구석이 환하게 밝아졌어. 아이들은 정원에서 토끼와 놀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어. 정원 밤나무는 쑥쑥 자랐어. 달이 환한 밤 1910년입니다. 달이 환한 밤 아이들은 겁도 없이 지붕을 타고 본체에서 별채로 기어다녔어. 집은 다시 한번 노래와 기쁨으로 가득 찼어. 1940년입니다. 어느 날, 자, 지금 바탕색부터 다르죠. 갑자기 어두운 바탕색으로 변했죠. 어느 날 군인들이 가득 탄 트럭과 자동차가 내는 요란한 소리로 거리가 진동했어.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와 팔을 높이 들어올려 낯선 사람들을 맞이했어. 어떤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 집은 다시 텅 비었어. 자, 여기가 1941년입니다. 얼마 뒤 멋진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그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어. 향신료를 파는 사업이었어. 아래층에서는 허브를 섞어 포장을 하고 위층 사무실에서는 편지와 영수증을 처리했지. 집안은 머나먼 땅의 향기로 가득 찼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키 큰 남자를 찾아왔어. 반짝이는 눈동자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소녀는 주머니에 노트와 펜을 넣고 다녔어. 키 큰 남자의 딸이었어. 그 무렵 암스테르담에서는 경찰과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렸어. 쾅쾅쾅.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냈어. 어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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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 1942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없게 되었어. 1942년입니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던 소녀는 이제 비밀 별채에 숨어 있어야 해.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다른 유대인 4사람도 함께 숨어 있어. 숨소리도 크게 내서는 안 되었어. 경찰이나 군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아주 조용히 있어야 했어. 1분이 하루 같았어. 하루가 1년 같았어. 6명의 친구가 안내 가족을 도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어. 아래층 창고에선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를 포장하는 일을 계속했어. 별채에 누가 숨어 있을 줄은 다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자, 지금 바탕색이 계속 어두운 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소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그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줄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모여 라디오로 먼 곳의 소식을 듣고 있을 줄은 하지만 아주 조용히 있어야 했어. 쉿!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모두 숨을 죽였어. 손끝 하나 꼼짝하지 못했어. 밤이면 소녀는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 창문으로 마당의 밤나무를 내려다보았어. 별과 달을 쳐다보며 언젠가 행복한 미래가 올 거라는 꿈을 꿨어. 그들이 없어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았어. 자, 1944년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군인과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 그들은 쿵쾅거리며 비밀 계단을 올라갔어. 여기 소녀와 가족, 친구들이 숨어 있다는 걸 들키고 만 거야. 안내와 가족은 체포되어 먼 곳으로 끌려갔어. 그날 교회탑에선 종이 울리지 않았어. 사람들이 물러가고 조용해지자 마음 착한 두 여자가 집을 찾아왔어. 여자들은 사랑스러운 소녀의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레 챙겨두었어. 1945년입니다. 집안엔 춥고 시린 바람이 불었어. 몇 달이 지나갔어. 그 도시 사람들은 또 굶주렸어. 어느 햇빛 비치는 봄날,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왔어. 사람들은 환호했어. 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어. 네, 깃발을 보아하니 프랑스 사람들이 온 모양입니다. 네, 아까 짓밟힐 때에는 독일 군들이 왔었습니다. 그 키 큰 남자가 운하 옆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어. 그는 지쳐 보였고 혼자였어. 마음 착한 여자들이 남자에게 소녀의 일기장을 건네주었어. 남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어. 남자는 친척들에게 소녀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어.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일기장을 보여주었어. 1950년대입니다. 달이 가고 해가 지났어. 집은 망가지기 시작했어. 별채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 창문이 깨져서 빗물이 들어왔어. 누군가 몰래 소나무 바닥과 아름다운 초록색 문을 뜯어가 버렸어. 집은 너무 슬펐어. 자, 집의 관점으로 지금 또 글을 서술하였습니다. 네, 다음 1960년대입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치기 시작했어. 지붕과 단단한 소나무 바닥을 고치고 창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초록색 대문을 새로 달랐어. 자, 지금 이 페이지인데요. 네, 263 이게 번지수를 얘기하죠. 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운하 옆 오래된 집을 찾아오고 있어. 다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소녀가 쓴 일기를 쓰고 소녀가 살던 집을 보고 소녀가 꿈꾸던 미래는 빛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다시 교회탑에서는 시간마다 4번씩 종이 울려 딩동 댕동. 자,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안네 프랑크가 살던 집을 중심으로 그 집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글 작가가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